네, 종가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떤 종목, 한 종목 더 봐야 될지 이분의 가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오늘도 연결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도 던져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의 형태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상한가가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좀 이제 먹거리가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쩌면 이렇게 중국 폐렴과 관련된 이슈들이란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매수세가 그리고 매매 흐름이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형국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매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를 잡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이제 그 현금 자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설날을 대비해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서 설 연휴 전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이제 매매 동향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장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대한유팜입니다. 이 기업은 동물약품 사업과 제약 사업 영위 기업이옵니다. 동사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과 신경성 및 근골격 질환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 의약품, 그리고 주사제, 주름 제거용 리프팅실,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을 취급하는 웨빙 의약품 외에 동물 의약품, 바이오 사업 부분 등 다양한 사업권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된 원인 불명의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이슈로 인하여 폐렴 관련주가 각광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원생명과학, 오공, 파르 등 이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기도 하였는데 동사의 경우에도 제약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과 관련된 연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약 98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양호한 성장성을 보여주기로 한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 증가의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어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동사가 원유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을 좀 보았을 때 자원 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하여 원유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보여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투자하는 회사인 카스피안 선라이즈라는 회사에서 유전을 발견했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원유 관련주로서 부각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스피안 선라이즈에서 발표한 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광고에서 새로운 유전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짐에 따라 동사의 지분 가치가 증가한 점과 그리고 배당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좀 차트를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자면은 작년 6월경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서 큰 급등을 좀 보여준 뒤에 조정 흐름이 좀 보여지고 8,450원대까지 내렸던 모습을 보인 점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주봉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 흐름을 좀 보자면은 15년도 이후에 조정이 이제 지수로 어느 정도 나와주는 점이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18년도경에 저점이 이때 부근상에서 한 번 더 올라와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저점이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점이 점차 높아지면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점차 감소되어지고 조금씩 이제 추세가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좀 넘어와 볼 텐데요.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 저점이 지금 이제 10,000원대 부근, 이 부근 상에서 등락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어쩌면 유가 관련주,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를 좀 이제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지만은 흥구석유 같은 이 유가 관련주가 좀 어느 정도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최근 15,450원대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 급등 시에 이때 당시에 크게 올라와주다가 이전 급등 시에 상단에 물렸던 이게 상단에 물린 매물들이 상승 흐름을 일부 막아서면서 현재 최근에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준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허나 이 동사의 모멘텀이 완전히 소실되진 않은 상황에서 폐렴과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가 되어지면서 동사의 경우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흐름을 이어가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12,000원대 부분이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상에서 13,500원대, 이 부분상이죠. 이 부분상에 매물들이 다소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14,000원대 부분 상에서는 매물이 다소 모여 있다 보니까 일부 상승의 제동을 좀 걸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원유 관련주의 흥규소매보다는 시총면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을 좀 보일 수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두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유팜 살펴봤고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온도차가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거래소에 13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 가담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긴 매도 랠리가 사그라들었다. 1월 들어서 처음으로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또 IT, 반도체 힘입어서 거래소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일단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팔아내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를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됐고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지수 역시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던 오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감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5%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277선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탄력을 살짝 반납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2,26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사흘 연속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진하게 거래를 마칩니다. 0.72% 정도 조정이고요. 저가 부근에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683.47포인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워낙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화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하루 종일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후장 들어서는 조금씩 안정되며 거래 마칩니다. 0.1% 정도 조정이고요. 1,158원 10전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체크해 보시면 여전히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이 조금 전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고 중국도 현재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오늘 62,8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수급을 유입해주면서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1.8% 가까운 오름세 62,400원 단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탄력이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 가까운 오름세 99,900원 단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IT 투톱이 워낙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 역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살짝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SFA 반도체부터 SNS텍까지 이 모든 종목들 오늘 50일 신고가를 경신해준 중소형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메모리 쪽으로 SFA 반도체가 15% 슈팅이 나왔고요. 5,39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C 코오름피아에도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11%까지 탄력 끌어올리면서 39,4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역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종목이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나란하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단연 IT와 2차 전지에 주도하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시총 상위주에도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6.3%까지 급등 나옵니다. 35만 4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온 종목입니다. 2.2%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24만 7천 원 단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KMW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지면서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끝이 났는데 예상했던 거와 반대로 그렇게 기술 수출이 뚜렷하게 있었던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조금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같은 종목들도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콘텐츠, 게임주들, 영화주들 일제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5.3%까지 급락하면서 18만 4,200원 단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특징주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일 연속해서 중국 폐렴 관련주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서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났고요. 사망자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 명 발생이 하면서 위기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된 상태인데요. 여전히 양시장 통틀어서 급등주들은 모두 중국 폐렴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적으로 보시면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 도달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진양지약, 신일지약, 파루, 제일바이오 같은 이 방역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올라오는 것,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관련돼서 백광산업도 역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요. 웰크론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고려대학 역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 1,25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방역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폐렴과 관련됐다라는 종목들이 일제히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들으셨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랩이 13%까지 급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동안 테마주라고 엮였던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16%, 18%까지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정치인 테마주 역시 급격하게 좀 매기가 빠지는 모습인데요. 조국 전 총리의 테마주, 삼보산업도 12%까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 화천기계도 2.3%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3,06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월 22일 수요일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세 기업의 실적 발표, 지난 4분기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현대차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조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수요일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이 없는 채 거래 마쳤습니다. 기아차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물산 역시 이번 4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1%까지 급등하면서 11만 2천 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매매 동향까지 마지막으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539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지만 기관이 막판 들어서 매도로 다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이 767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